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정민 씨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박종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지 49제가 지났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왼쪽 끝에는 큰딸 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72입니다. 오른쪽 끝에는 막내딸 순이 할머니가 자리했습니다. 68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인용 소파의 가운데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입니다. 정확히 35년 전부터 이 두 자매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함께 밥상에 앉아도 서로를 향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조카들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의미 있는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정민 씨가 아버지의 유언장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정민 씨의 손도 떨렸습니다. 이 가족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은 단순한 유산 분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갈라놓은 비밀이 드디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3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편지를 한 번도 순이 할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 할머니의 시선이 잠깐 그 편지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창밖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5년 전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남매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순자와 순희는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둘이 가장 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가장 가까웠던 두 자매가 35년 동안 서로를 외면했을까요? 정민 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본가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순이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순이는 33이었습니다. 본가에는 이미 큰언니 순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혼 후에도 본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수발은 거의 순자가 도맡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순이의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겨우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손이 창백했습니다. 손가락에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3대째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장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이 집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너는 서울 가서 잘 살았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은 내 거라고 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이 집 딸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딸, 너는 이 집에 얼마나 있었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어머니 병원 한 번 안 모시고, 내가 뭔데 권리를 주장해? 순이의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언니,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순자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정. 다 사정 있지? 나도 사정 있어? 근데 난 여기서 이 집 지켰어. 너는 뭐 했는데? 두 자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순이가 외쳤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은 건 언니 선택이었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순자도 맞받아쳤습니다. 선택. 내가 선택했어? 아버지가 큰딸이 부모 모셔야 한다고 해서 못 간 거야? 내가 알아? 내가 서울 가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두 자매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두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금반지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희 둘. 가까이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두 자매가 어머니 침대 양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5년의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딸의 손을 각각 잡은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순자야. 순이야.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순자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내가 서울로 간 게 내 선택이 아니었어.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서울로 보낸 거야? 일부러. 순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자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너희 둘 다 똑똑했어? 둘 다 공부를 잘했지? 근데 시골에선 한 명밖에 대학 못 보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결정했어. 순자는 여기 남아서 집안일 보고, 순이는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키겠다고.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너도 똑똑했어. 근데 아버지가 작년은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 엄마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엄마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순이를 원망했습니다. 동생만 서울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시골에 남아 부모님 병수바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다니요.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나를 미워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언니. 나 진짜 몰랐어요. 순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몰랐어. 내가 서울 가서 잘 살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몰라. 어머니가 두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들어. 아직 다 안 했어. 어머니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서울 못 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순이야. 내가 서울 간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와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가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마른 탓에 쉽게 빠졌습니다. 이 반지는 장녀한테 주는 거라고 했지? 근데 엄마는 다르게 하고 싶어. 어머니가 순자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건 순이 내 목이야. 아버지 몰래 엄마가 모은 거야? 내가 서울 간 후로 미안해서 조금씩 모았어. 두 자매가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마지막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 둘, 화해해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다 엄마 아버지 잘못이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순자와 순이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어머니가 너한테 준 그 봉투. 뭐가 들었어? 순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가 어디서 그 돈을 모았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언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몰래? 말이 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었다고? 내가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 돈은 처음 봐.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왜 그래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순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가 줬어? 아니면 내가 어머니 병상 옆에서 몰래 가져간 거야?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자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뭐 했는지 내가 알아? 어머니 병원비도 안 보내고, 명절에도 안 오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겼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진짜 몰랐어요. 순자가 순이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놔. 그 돈은 어머니 약값. 병원비로 써야 해. 내가 가져갈 돈이 아니야? 순이가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예요. 두 자매가 영정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의 모습을 보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미 영정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두 자매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그게 뭐야?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어머니한테서 3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 돈 당장 내놔. 순이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이후 본가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 씨가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나 박종호는 죽기 전에 큰 잘못을 고백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 전. 내 아내가 순이에게 준 돈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 돈은 내 아내가 30년 넘게 모은 비상금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순이를 몰아세웠다. 왜냐하면 그 돈이 탐났기 때문이다. 장례 비용이 필요했고
집 수리비도 필요했다. 나는 순이가 그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이를 도둑 취급했다.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의심받았던 이유가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요. 순자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한테 준 편지야. 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순이에게 전해주렴. 그 돈은 엄마가 순이한테 주려고 30년 동안 모은 거란다. 순이가 서울 가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어.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그 돈으로 순이 좀 도와주렴.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 돈을 다른 데 쓸 거야.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이 편지를 35년 동안 숨겼어.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안 보여줬어요? 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질투했어.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너 걱정만 했잖아. 나한테는 반지 하나 주고 너한테는 3천만 원을 줬어. 30년 넘게 이 집 지킨 나한테는 반지 하나고 가끔 얼굴 비치는 너한테는 현금이야. 억울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숨겼어. 너도 나처럼 고통받으라고. 거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35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왜 가족들이 나를 피하는지 몰랐어요. 명절마다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내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집에 왜 안 가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순자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매일 이 집에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았어. 너는 최소한 자유로웠잖아. 정민 씨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편지를 몰랐다. 순자가 그 편지를 숨긴 것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순희를 몰아세운 건 사실이다. 순희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순자야. 내가 이 집 지킨 것 다 안다. 고마웠다.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 집과 땅은 순자에게 물려준다. 순자가 평생 지킨 집이니까.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5천만 원은 순희에게 물려준다. 아내가 순희에게 주려던 돈을 내가 써버렸으니 그 빚을 갚는 거다.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희야. 그건 어머니가 너한테 주려던 거야. 아버지가 가로챈 거고. 순희 할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몰랐어요. 언니가 대학 가고 싶어 했던 거? 언니가 서울 가고 싶어 했던 거? 아버지가 나를 서울로 보낸 거? 다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 어머니가 너한테 돈 모아준 거? 다 몰랐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두 자매가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순자와 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있던 두 자매. 그때는 정말 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저때 참 좋았지? 순이 할머니도 따라갔습니다. 응. 언니. 언니가 내 머리 따아주고 내가 언니 구두 닦아주고. 순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사이 갈라놨어. 순이 할머니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이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으니까.
순자 할머니가 동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편지 숨긴 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언니 마음 몰라서 미안해요. 두 자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5년의 단절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3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쌓인 상처가 한 번의 포옹으로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반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순자 할머니와 순이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순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언니 거예요. 어머니가 장녀한테 주신 거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순이 할머니의 손을 펴고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 반지 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 챙기라고 했어? 언니가 동생 챙겨야 한다고. 근데 나는 35년 동안 그 말 안 지켰어. 순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순자 할머니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둘 거야. 번갈아 끼자. 올해는 내가 끼고, 내년엔 내가 끼고. 순이 할머니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두 자매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서울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시간 되돌릴 수 있을까요? 35년 동안 못한 얘기들.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나이에 또 35년 기다릴 순 없잖아. 두 자매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흘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35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들이 화해하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라도 진실을 말씀하셨으니까. 순자 할머니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 만나자. 내가 안동 가면 내가 서울 와. 내가 안동 오면 내가 서울 가고.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니. 그리고 우리 다음 명절엔 같이 밥 먹어요. 진짜 같이.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도 같이 가자. 함께요.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3대를 거쳐온 그 반지는 이제 두 자매를 다시 이어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 어머니의 비밀, 언니의 질투, 동생의 억울함. 모든 것이 3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5년의 단절을 채우기에 충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매는 오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